몇 개 국가들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가장 높은 3개 국가를 제가 뽑았더니 첫 번째가 룩셈부르크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마카오, US가 9번째 55,000달러 GDP 퍼 캐피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홍콩이고요. 아시아이드 국가. 그 다음에 34번째가 이제 한국. 그 다음에 1인당 GDP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3개 국가가 바로 총 170국가가 관측치에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가의 개수라고 볼 수 없는 게 여기에는 이제 마카오도 들어가 있고 홍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보다 차이나에 그 속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들이 다 국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모두 이제 179개의 관측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observations 관측치가 있습니다.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3개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이고요. 그다음에 부룬디,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3개 국가고 대략 한 700불 정도, 700에서 800불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인당 근로자 1인당 GDP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GDP를 각 국가의 GDP를 취업자 숫자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인구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제가 취업자 숫자로 나눠봤어요. 나눠보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GDP per worker가 1인당 GDP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적은 값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GDP per worker가 더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당연히 GDP per worker도 높은데 이렇게 랭킹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였는데 GDP per worker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랭킹 넘버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7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여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에서도 GDP per worker는 GDP per capita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그림과 비슷한 형태의 GDP per worker를 소득 그룹별로 나눠서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비교적 큰 값을 갖는 국가들이 전부 다 늘어났죠. 왜냐하면 GDP per capita보다 GDP per worker가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큰 값을 갖는 국가들이 많아졌고요. 편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낮은 국가도 상당히 많고 높은 국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이슈는 이제 productivity고요. 이 productivity를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산성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거시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이라는 표현은 되게 좀 다양하게 쓰여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생산성이란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생산성은 GDP per worker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생산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GDP per worker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인당 GDP나 혹은 근로자 1인당 GDP의 차이가 국가마다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냐면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요한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프로덕티비티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거시경제학자들은 생각해요. 물론 어떤 국가는 노동의 퀄리티가 레이버의 퀄리티가 높아서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국가는 공장이라든가 혹은 머신이라든가 다양한 컴퓨터 장비라든가 이런 어떤 설비들,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 스탁이라고 부르는데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보다는 생산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의 주된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을 꼽습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보시면 더 좋겠죠. Value of goods and services that a worker generates for each hour of work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시간 동안 근로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productivity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GDP per worker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여기에는 한 시간의 개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생산해낸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GDP per worker인데 여기에 여러분 추가로 시간의 개념까지 넣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만약에 생산성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해 보자라고 한다면 GDP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좋겠죠. 총 노동시간. 그러니까 한 국가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한 사람들이, 워커들이 투입한 노동시간의 총합을 우리가 총노동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총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또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productivity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지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의상 GDP per worker가 productivity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1인당 GDP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소득 격차를 이해하는 사실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생산 측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소득 격차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노동자들은 혹은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생산성이 높은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어진 시간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국가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물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스마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좋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생산 방식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해요.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휴먼 캡 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피지컬 캡 차이고 세 번째가 테크놀로지예요. 각각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먼 캡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적 자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노동자, 근로자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숙련 정도, 숙련도라고 할 수 있고요. 스킬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날리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먼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는 그런 어떤 스킬들, 지식들, 교육 이런 것들은 축적되는 거잖아요. 사람 안에 축적되는 것을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